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일에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코인베이스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 3,179개의 비트코인 규모입니다. 네,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계좌로 대규모 이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죠. 네,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보통 이제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네, 그리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서치에서 비트코인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전날 대비 114.13%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날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8,248.06달러, 시가총액은 1,489억 2,55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네, 비트코인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3억 2,46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114.13%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은 65.98%를 기록했네요. 네, 어제만 해도 하락을 했었는데 과연 이 소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암호화폐 대표 낙관론자이죠. 노보그라츠가 이끄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전담하는 멀티 서비스 산업은행이죠. 네, 갤럭시 디지털이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디지털이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PR뉴스 와이어의 19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은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계열사 갤럭시 디지털 캐피탈 매니지먼트 LP가 갤럭시 비트코인 펀드와 갤럭시 기관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두 펀드는 기관 및 공인 투자자에게 낮은 수수료의 비트코인 투자를 제공하면서 수동으로 관리되는 상품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비트코인 펀드의 출시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노보그라츠가 투자자들에게 낮은 수수료로 기관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펀드 2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요. 네, 그 소식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최소 투자액이 25,000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고 펀드 수익은 분기별로 상환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장을 내다보고 있는 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는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한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코어 개발자님, 암호화폐 혁신은 알트코인으로부터 시작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레트 크립토그라피가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모든 암호화폐 혁신은 알트코인으로부터 시작한다. 새로운 혁신을 위한 투자를 원한다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트코인은 디지털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암호화폐의 혁신은 알트코인으로부터 시작한다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은 현재 높아져만 가는 비트코인의 더미너스와 더불어 약세장까지 상승장을 단기적으로 보기는 어려워만 보이죠. 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은 2020년 5월로 예정이 된 비트코인 반감기로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한 애널리스트인 윌리 우의 경우 반감기 가격 상승이 불확실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윌리우는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가 전망된다며 반감기 가격 상승이 불확실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19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우가 비트코인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예상된다. 반감기로 인한 시세 급등이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진단했습니다. 네, 그는 또 이미 약세장이 시작된 상황에서 채굴 업체들은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덤핑하는 등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6개월간은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반감기로 인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에 같은 의견을 가진 인물이 비트메인의 창립자이자 전 CEO인 우지안인데요. 네, 우지안의 경우도 반감기 이후 가격이 오르리라는 전망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두 번의 상승장은 그저 거품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주기와 맞물렸을 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난 8월 반감기를 거친 라이트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폭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반감기로 인한 가격 상승의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정답은 시간만이 알려주겠죠. 네, 2020년 5월 비트코인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반감기 이후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얼굴인 비트코인의 경우 8,00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는데, 한 애널리스트는 장기 바닥을 찍기 전 더욱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8,00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장기 바닥을 찍기 전 큰 폭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언급이 나왔는데요. 네, 지난 48시간 동안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죠. 비트코인의 기존 지지선인 8,700달러를 넘는 데 실패하고 약세론자 세력의 곰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잡으며 8,100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8,100달러까지 하락한 것은 10월 25일 이후 처음인데, 다만 현재는 일부 만회하여 8,300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네, 암호화폐 미디어 유투데이는 비트코인이 그동안 핵심 지지 수준으로 여겨졌던 8,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7,400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진단을 했는데요. 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8,000달러 붕괴 위험이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변동성이 예고된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에 인기 있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메이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추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지원 지역까지 도달하기 전에 단기적으로 8,15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다른 애널리스트는 크립토미스트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이 또 임박했다며 8,400에서 500달러를 지지 못할 시 7,1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하락하면 7,1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과 17년과 비슷하며 더욱 큰 상승을 위한 움직임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과연 앞으로 방향성은 위로 향할지 아니면 아래로 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4% 하락하면서 8,100달러.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 하락하면서 176달러대. 그리고 XRP는 마이너스 3.9% 하락하면서 0.25달러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6.1%로 전날 대비 소폭 상승하고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에서 구글 캐시라는 것을 내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킬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캐시는 비트코인 킬러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4% 하락하면서 나쁜 소식을 접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8,200달러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이 상황의 원인이 되었는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구글이 대형은행 시티그룹과 손을 잡고 내년 미국에서 수표 발행이 가능한 은행 계좌 서비스 구글 캐시를 시작한다는 것이 잠재적 범인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이는 비트코인 킬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포브스는 아마 구글이 결국 비트코인을 죽일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식은 비트코인 매니아들과 전통적인 금융회사들 간의 서로 다른 금융 전략을 예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분권형 결제 시스템을 설계돼 전통적 통화 의존의 끈을 느슨하게 하는데, 반면에 구글의 제안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지만 기술 추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글의 제품 관리 분야 시저센 굽타 부사장과의 인터뷰에 따르게 되면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은행과 금융 시스템과 깊이 제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이 편이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인터넷에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다. 네, 한편 CNBC에 따르게 되면 구글은 지금까지 있었던 대형 IT 기업들의 소비자 은행 업무 진출 중 가장 대담한 행보라며 수억 명의 소비자들과의 관계로 무장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IT 공룡 기업들이 은행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측으로서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채택 면에서는 구글 캐시와 같은 더 접근하기 쉬운 대안을 고려할 때 시장 성장에 둔화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 캐시가 비트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대기업 그리고 국가의 송금 시스템 개혁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죠. 네, 구글 또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금융업 진출에 위와 같은 내용에는 반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온 비트코인 투자자가 있는데요. 이 투자자의 경우 구글의 금융업 진출 소식이 비트코인에 크게 위협이 안 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 비트코인 투자자 구글 금융업 진출은 비트코인에 위협이 안 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유명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자 스테픈 콜은 구글의 금융업 진출이 비트코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구글의 비트코인에 대한 위협을 비유하자면 새로 설립한 우체국이 이메일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며 앞서 구글은 지난 13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그룹 시티그룹과 손을 잡고 금융앱에 진출할 계획이다. 내년 미국에서 수표 발행이 가능한 은행 계좌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밝혔습니다. 네, 구글의 금융업 진출 소식은 비트코인에 위협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 기사의 내용이 나온 것처럼 새로 설립한 우체국이 이메일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하지만 이 우체국이 개개인 옆에 딱 붙어있는 우체국이라면 또 얘기가 조금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 구글 캐시와 얼마 전 페이스북이 페이스북페이를 출시를 했는데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에 관한 소식인데요. 리플 중에서도 SBI와 관련된 소식인데 SBI의 머니탭이 2020년 동남아시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타오 회장의 바램처럼 해외에서도 조금씩 발을 뻗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상업은행과 함께 2020년 머니탭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위터의 한 회원이 2019년 10월 30일에 발표된 SBI 홀딩스의 재무 결과를 게시했는데요. 네, 이에는 머니탭과 관련한 매우 명확한 계획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상업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어 머니탭의 네트워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도쿄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올 것이고 쇼핑과 여행을 즐길 텐데 그들이 XRP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포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머니탭의 경우는 리플 블록체인 솔루션 9X 커런트에 기반해 있는데 일본 내에서 24시간 365일 내내 초고속 송금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많은 일본 내 은행들이 참여한 상태이고 이 참여한 은행들이 일본 전체 은행의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머니탭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어떠한 국가로부터 확장을 시작하게 될지 내용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CCTV1이 방영을 했는데 암호화폐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며 금융사기나 폰지 사기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 CCTV1은 1시간가량의 초점 취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를 암호화폐 투자회사 프리머티브 벤처스의 공동창업자 도비완이 18일 트위터를 통해 알렸습니다. 네, 18일 CCTV1은 초점 취재에서는 시진핑의 주석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암호화폐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고 금융사기나 폰지 사기이다 라고 전하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같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표했는데요. 네, 이에
도비와는 중국이 어떠한 공개적인 암호화폐도 포용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항상 언급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닌 블록체인이다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 인프라의 국유화는 불가피하다 덧붙였는데,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의 중심지로 채택하는 것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었죠. 또한 시 주석은 통합 블록체인 기술의 구현이 기술 혁신과 산업 변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스틴 선이 트론 생태계의 새로운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네, 트론 CEO 저스틴 선은 새로운 인수를 완료했음을 트위터에 알렸습니다. 저스틴 선은 해당 인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차후 공개할 것이라는 트윗을 남겼는데, 한편 트론이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회사 인수는 2018년 여름에 행해진 비트토렌토였다고 하네요. 네, 이더리움 이스탄불 카운트다운이 이렇게 예상 일정이 12월 6일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이더리움 1.0 하드포크인 이스탄불의 마지막 날들을 세고 있는데, 이더리움 블록 탐색기인 이더스캔은 카운트다운도 게시했습니다. 네, 다가오는 이스탄불 하드포크는 이더리움 2.0과 관련된 이더리움 네트워크 개발의 마지막 단계가 될 텐데요. 오늘 기준으로 포크일 예상 날짜는 2019년 12월 6일이라고 합니다. 예상 일정은 채굴 속도에 따라 변화를 하는데, 이스탄불 하드포크의 활성화는 두어 차례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 재단은 이전에 2019년 4분기 초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활성화는 2019년 10월 6일로 재조정되었다고 하네요. 네, 페리티 구현의 업데이트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스탄불의 하드포크의 포크 식별자로도 알려진 이더리움 재단팀의 장인 피터 실라기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이 공존하고 부분적으로 초기화된 사설 네트워크를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주요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또한 이더리움 가상 머신에 불필요한 메모리 복사 중 일부를 중단시킬 것이다. 이스탄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프로그 POW라고 불리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방식의 작업 증명 알고리즘 구현이라고 합니다. 네, 팩텀이 미 국토부 안전부로부터 20만 달러 규모 연구 지원 자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크립토 닌자스에 따르게 되면 19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과학기술국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팩텀의 블록체인 기반 위조 사기 시스템 연구 개발 명목으로 2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S&T는 향후 이를 통해 위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자격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인데, SBIP는 민간 부문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국토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S&T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SVIP에 참여한 기업은 국토 안보에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4단계에 걸쳐 최대 8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FCT는 현재 코인마켓 기준으로 2.3% 오른 2.8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납세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개인소득세 5%를 과세하겠다 언급이 나왔는데요. 네, 18일 우크라이나 현지 미디어 리가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 자산 운영 및 납세법인 수정안이 우크라이나의 의회에 상정됐다고 합니다. 네, 해당 법안에는 새로운 납세안과 함께 가상화폐 토큰화 자산 등 그리고 법정 정의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법안은 우크라이나 블록체인 협회와 우크라이나 국회 내 초당파적 블록체인 지지 의원 모임인 BP 블록체인 for Ukraine이라는 관련 정부 부처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5년 내에 암호화폐 매도로 얻은 투자 수익의 개인소득세 5%를 과세하고, 투자 수익은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매도해 얻은 수입과 암호화폐 가치의 가격차로 결정된다.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 들어간 비용 또는 해당 암호화폐 발행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네,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미 온라인 귀금속 거래소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비트페이가 19일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온라인 귀금속 거래소 APMAX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APMAX는 플랫폼 내 금구입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ATM기가 6,000대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암호화폐 ATM 수는 총 6,003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채택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각각 5,999대, 4,101대, 3,565대의 ATM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독일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증권거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유럽 최대 주식 거래소인 독일 증권거래소 도이치 베르제가 여러 은행이 참여한 개념 증명에서 증권형 토큰을 현금 토큰으로 교환하는데 성공했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해당 POC는 증권과 현금을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처리하기 위해 R3 코르다와 이제 IBM 하이퍼레저를 활용하며 크로스체인 보안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한편 스위스 주요 은행 3곳과 스위스 국영통신사 스위스콤도 해당 POC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클레이트는 임계치 서명 방식의 TSS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키리스 월렛 개발 업체 젠고 공식 블로그를 인용해서 카카오 클레이튼 블록체인 임계치 서명 방식을 추가했다 밝혔습니다. 네, TSS 방식을 사용하면 거래 당사자가 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하나의 아토믹 프라이빗 키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안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젠고 측의 설명인데요. 네, 젠고는 카카오 클레이튼의 에코시스템 파트너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마지막 때리니까 말이 많이 꼬이네요. 네,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전날 대비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2 정도면은 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너무나 무섭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9% 하락한 0.25달러인데요. 과연 F5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0.25달러 그대로입니다. 지금 가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애매한데요. 이 소폭 상승이 정말 대규모 상승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